안녕하세요, 유유입니다. 오늘은 과학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계로는 전 세계에 6,000가지가 넘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물학자, 인류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 신경학자, 신학자 등등 모든 영역에서 이 언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최초의 언어는 무엇이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과학계에서 이 언어의 기원은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설을 내놓았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가 최초의 지즘에서 변환하고 진화해서 탄생한 거라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처럼 몽, 야옹에서 시작해 언어로 변환해 왔다는 거죠. 사람도 처음에는 다른 동물처럼 짖기만 했는데 계속 짖다가 일부의 소통 방법을 터득했다는 겁니다. 사실 짖을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와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는 다릅니다. 언어는 뇌의 전문적인 한 부위에서 통제하고 관리를 하는데 짖는 것은 일종의 반사신경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발견을 한 게 짖음은 모두 진실적이었습니다. 자연계에서 동물들이 짖는 것은 모두 그 필요성이 있어서 짖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사람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웃을 때, 아플 때, 공포를 느낄 때, 놀랐을 때는 진실된 소리를 내죠. 그런데 일단은 사람은 짖는다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은 주관적과 가의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의적인 리액션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물들의 짖는 소리에는 이런 게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언어는 주관적과 가의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짜일 가능성이란 것은 자연계에서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계에서 최초로 말을 한 두 사람은 필히 상대방의 한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야만이 계속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할 것이잖아요. 그래야 대대로 전해지고 언어라는 게 발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이 악랄한 대자연의 환경에서 생존 자체도 아주 어렵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에서는 상대의 말을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또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사람의 뇌에는 어느 성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능력자라고 하지만 만약에 갓 태어난 아기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평생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역추한다면 세상에서 최초로 말을 한 사람은 누가 그에게 말을 가르쳤을까요? 그건 딱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비슷하죠. 전에 자연계에서는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못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가 최초에는 가족 내부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혹은 모자, 부자간이라면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언어가 나타나는 기본은 성립이 되었잖아요. 가족 내부에서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즉 같이 재난을 피하든가 같이 이동을 한다든가 등등을 위해서 신호 같은 최초의 언어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가족 내부의 언어, 신호 같은 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가족마다 자신만의 신호, 언어를 만들다 보니 현재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존재하는 것이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 가설도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린 한국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한국어를 하잖아요. 그럼 이 언어는 어떻게 가족 단위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나 이거죠. 그리고 똑같이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동물들도 많은데 왜 그들은 언어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가족 내부적으로 별도로 사용하는 신호도 없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언어는 점점 간단해지죠. 한국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가 다 그렇습니다. 제일 간단한 예로 중국어를 보면 예전에는 그 번체를 쓸 때 하고 지금의 간체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건 뭘 설명할까요? 이건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복잡한 문법, 언어들을 다 배워야 했고 더 멀리 가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역추적해 보면 최초로 말을 한 사람은 상당히 총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인류의 발전사와는 모순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인류는 점점 더 똑똑해진다고 하잖아요. 언어의 구조를 보면 정반대인 거죠. 2016년 9월 12일에 미국의 한 유명한 잡지에서 한 문장을 발표했는데, 어느 한 연구팀이 세계 3,700 몇 가지의 언어에 대해서 소리 방면의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팀은 3,700 몇 가지의 언어 중 모두 100개의 기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기본 단어는 모든 언어에 다 있는, 예를 들면 물, 불, 모래, 사람, 너, 나, 우리 등등 같은 단어를 말하죠. 이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모두 모아서 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단어들의 발음을 분석해봤는데, 이 3,700 몇 가지의 언어에서 같은 뜻의 단어는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래, 영어에서는 sand, 중국어에서는 샤, 일어에서는 수나, 모두 S 발음을 갖고 있죠. 분명히 이 언어들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 완전히 다른 구성 조합인데 왜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류의 언어는 사실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왔을지도 모르는 거죠. 현재 분자 생물학에서 한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사람은 공동의 조상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작되었고, 이 이론을 단일 기원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단일 기원설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인류의 기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인데, 중국 지역의 사람은 북경 유인원이 발전해왔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유인원이 발전해왔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발전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자 생물학에서 사람의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전 세계의 인류는 공동의 조상이 있는데 바로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그 옛날에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까요? 전하는 말에 따르면 약 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던 일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살기 싫어서 다른 유럽, 아시아, 미주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먼 다른 대륙까지 갔을까요? 그때는 배도 없고 차도 없고 자전거 같은 것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지구 속으로 건너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일부 사람들은 지구 공동설처럼 땅 밑으로 들어갔고, 또 일부는 땅 밑에서 나와봤더니 아시아고 미주고 그렇게 된 거죠. 아님 아프리카에서 호주까지 이전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님 그때 지구의 모든 대륙이 다 이어졌던가? 지구 대륙 동일설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다면 언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탄생할 때 이미 언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자신의 문화를 발전해 나가면서 자신의 언어도 다시 탄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어 같은 언어 체계가 왜 중국 쪽으로 가면서 중국의 상형 문자로 변했을까요? 이건 진화인가요? 아니면 퇴화인가요? 이해하기가 힘들죠. 구약 성경에 창세기라는 장절이 있습니다. 전에 인류의 기원 신창론을 설명하면서 언급했었죠. 이 창세기의 제11장 제5행에서 제7행까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전 세계의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같은 언어를 쓰다 보니 또 사람들의 단결력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한 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높이가 얼마인가면 하늘까지 도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죠. 땅에서 거주해야 할 사람들이 하늘까지 오려고 하니 하나님은 사람 간의 언어를 혼란시켰고, 더는 사람 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해서 단결력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사람들도 탑을 더 이상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건 하나님이 사람의 오만과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을 벌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를 혼란시켰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의 과도한 단결력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는 일종의 위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서로 전쟁하고 비난하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은 원래 왜 같은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두 노아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신은 지구의 모든 생물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대홍수를 일으켜 지구 전체를 침몰했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바로 노아의 한 가족과 세계의 모든 동물의 한 쌍이었죠. 이것도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노아 가족에게 지시한 사항들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은 노아와 세 아들이 있었고 이분들의 아내까지 하면 노아 가족은 총 8명이었습니다. 이 8명의 가족은 노아 봉조를 타고 오랜 시간 물 위에서 떠다니다가 홍수가 지나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 생활을 시작했고 대를 이어가기 시작했죠. 노아 가족은 배에서 내렸을 때 바로 거기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더 적합한 생활 공간을 찾아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찾다 미소포타미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즉 인류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의 발원지이죠. 그럼 노아 가족은 왜 미소포타미아에서 거주를 시작했을까요? 미소포타미아는 평원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산이나 골짜기보다는 평원이 생활하기에는 더 좋잖아요. 노아 가족은 여기서 거주하면서 대대손손이 이어졌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면서 규모를 형성했고 그러면서 도시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느 날 높은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 탑을 지으려고 했냐면 우선은 신은 높은 하늘 위에 있으니 우리도 하늘로 가야겠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파멸한 것은 홍수 때문이란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홍수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높은 곳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탑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즉 신은 다시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해도 이 탑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흙을 가열해서 벽돌로 만들고 진흙을 아스팔트로 재련해서 한 층 한 층 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아스팔트는 고 그리스의 두 단어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스팔트는 떨어진다는 뜻이고 앞에 A는 부정의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의 원뜻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이런 물건으로 높은 탑을 건설하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얘네들 봐라, 감히 나의 영역에 도전을 하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기고 단결력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큰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은 진짜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면 단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한 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발전하기를 원했던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가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한 곳에서만 생활을 하고 또 탑까지 지어 하늘로까지 올라가려고 하니 그래서 언어를 다양하게 바꿨다는 겁니다. 서로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의심이 생기고 사람들은 서로 멀어지고 공간적으로도 멀어지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는 거죠. 성경은 인류의 언어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언어가 왜 이렇게 다양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자,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주기 전에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세상의 인류는 모두 노아 가족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 노아 가족과 같은 언어를 사용했겠죠. 그리고 노아 가족이 사용한 언어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럼 홍수선에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홍수로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라면 그 전에도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